제 나이 올해로 68입니다. 겉보기엔 아직 정정하다 소리를 듣지만 속은 이미 낡을 대로 낡은 고목과 다를 바가 없네요. 제 남편은 우리 아들이 고작 5살 되던 해에 허망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젊은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영안실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시장통에서 채소 장사부터 시작해 식당 설거지, 남의 집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 기죽지 않고 학교 다니는 것, 그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제 몫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3년 전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똑 부러지는 말솜씨에 세련된 외모, 제 아들이 참 복도 많다 싶었지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같이 살아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겁이 나던 참이었습니다. 아들과 늘 함께 살다가 혼자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산다면 북적북적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저녁이면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우며 남은 여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구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네,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 저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눈을 뜨고 밥을 먹는 식구라면 최소한의 정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늙은이 잠이 없다는 말이 맞더군요. 일어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출근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따뜻한 국이라도 먹여보내고 싶은 마음에 쌀을 씻고 멸치 육수를 내고 나물을 무칩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어머니, 저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눈은 저를 보지 않습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화장실로 직행해버립니다. 식탁에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아가 밥 한 술이라도 뜨고 가거라 빈속에 나가면 쏙 버린다. 제가 조심스레 권하면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듭니다. 어머니, 저 아침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속 부대껴서 못 먹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음식 냄새 나면 옷에 배서 회사에서 곤란해요. 마치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투입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국물이라도 몇 번 떠먹으려 하지만 시계를 보며 재촉하는 며느리의 눈빛에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늦겠다, 저도 다녀올게요. 하고 쫓기듯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덩그러니 식탁 앞에 혼자 앉습니다. 식어버린 국과 마르지 않은 밥알들이 꼭 제 처지 같아서 목이 메옵니다. 제가 바란 건 거창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먹겠습니다 혹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저는 밥 차려주는 귀찮은 노인네일 뿐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은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벗어놓은 잠옷은 침대 위에 뱀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욕실 하수구에는 긴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싱크대에는 어젯밤에 마신 맥주 캔과 와인잔이 그대로 놓여 있지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렇겠지 내가 집에 있으니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치웠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삶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깨끗해진 집을 보면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당연하다는 듯 어지르는 강도가 심해지더군요. 어느 날은 며느리의 실크 블라우스를 손빨래해서 다림질까지 해 걸어두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한 소리 하더군요. 어머니, 이거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하는 옷인데 물빨래 하셨어요? 아, 진짜. 이거 비싼 건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라벨을 잘 못 봤나 보다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제가 쩔쩔매며 사과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옷을 낚아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저 돈 안 드는 파출부, 아니 파출부만도 못한 존재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파출부는 일당이라도 받고 고맙다는 인사라도 듣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면 더 가관입니다.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한 건 알겠지만 점심때가 지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혹시나 배고플까봐 국수를 삶아놓고 기다리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서는 어머니, 저희 나가서 브런치 먹고 올게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쏙 나가버립니다. 같이 가서 먹으면 안 되겠니? 하고 묻고 싶었지만 그 차가운 등 뒤에 대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불어 터진 국수를 혼자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년인가? 외롭지 않으려고 합쳤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무시입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며느리는 거실에 있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엄마 나 왔어 하고 인사를 건네도 며느리는 등 뒤에서 나 먼저 씻을게 하고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실과 안방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TV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실에 있는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공용 공간인 거실이나 부엌에서도 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늦은 밤 제가 잠자리에 들려는 시간에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듭니다. 거실 TV 소리를 천둥처럼 크게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봅니다. 제가 얘야 소리 좀 줄여줄 수 없겠니? 머리가 울리는구나 하면 아,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곤 볼륨을 딱 한 칸 줄입니다. 들으나 마나 한 차이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는지 아침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며 용돈 봉투를 내밀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빈손이었습니다. 선물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여보, 당신 어머니 선물 준비 안 했어? 아들이 민망해서 묻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이었어요? 어머,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라고는 1g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넘기려는 가벼운 태도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미역국을 데워 먹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남편에게 딸려온 귀찮은 부록 혹은 나이 많은 동거인 정도인 걸까요? 며칠 전 겪은 일은 저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어 저녁도 거르고 일찍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 기운에 비몽사몽 잠이 들었다가 밤 10시쯤 갈증이 나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나더군요. 치킨 냄새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조용히 좀 먹어. 어머니 깨시겠다. 엄마 저녁도 안 드셨는데 좀 깨워서 같이 먹을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우, 됐어. 아까 아프다고 주무신다며. 깨우면 또 편찮으시다. 어쩐다 하면서 한참 걸릴 텐데. 그냥 우리끼리 얼른 먹고 치우자.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거 당겼단 말이야. 어머니 매운 거 못 드시잖아.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리고 나 집에서 편하게 맥주 한잔하고 싶은데. 어머니 나오시면 불편해 그냥 둬. 저는 잡았던 문고리를 조용히 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프다고 밥도 굶은 시어머니가 방 안에 있는데 걱정은커녕 자신들이 먹는 걸 들킬까봐 혹은 제가 나와서 분위기를 깰까봐 귀찮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밖에서는 이 집 치킨 잘하네 맥주 시원하다 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고파서 제 존재가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내가 요즘 몸도 좀 그렇고 너희들끼리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 나는 나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남들 보기에 내가 뭐가 돼? 불효자 소리 듣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집 보증금 다 합쳐서 이 전셋집 구한 건데 지금 엄마가 나가면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해?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나 하는 서글픔도 있었지만 아들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불편한 동거를 깨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아들에게 전해 들었는지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괜한 말씀 마세요. 요즘 따로 나가서 사시려면 월세가 얼만 줄 아세요? 저희가 모실 테니까 그냥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에게 저는 부양해야 할 짐 덩어리일 뿐 존중받아야 할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방 작은 창문 앞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 밖의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는 이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죽은 듯이 눈, 귀, 입 다 닫고 그저 밥해주는 식모처럼 투명 인간처럼 살다가 가는 게 아들을 위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집을 나가야 할까요? 가진 돈 탈탈 털어 좁은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몸은 고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른이 다 된 나이에 혼자서 그 고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아들은 착하지만 우유부단해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저를 더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이 숨막히는 집에서 제 자존감을 다 갉아먹히며 사는 게 과연 함께 사는 행복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남은 여생을 이 집의 불청객으로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외롭더라도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떠나야 할까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오늘 밤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실제 사연과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자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